창경궁은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리며 조선시대 궁궐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궁은 왕족들의 거처이자 정치의 무대였으며 때로는 전란의 참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굴욕적인 변화를 겪었다가 현재는 복원되어 우리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경궁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파란만장한 역사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창경궁의 역사는 1418년 세종이 즉위하면서 시작됩니다. 세종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개월 후 아버지 태종을 위해 새로운 궁궐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이 궁궐이 바로 수강궁입니다. 수강궁의 수강은 오래도록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세종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효심이 담겨 있습니다. 1418년 11월 3일 수강궁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인 11월 7일 상왕이 된 태종은 경복궁에서 새로 지어진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세종은 아버지가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것이었고, 태종 역시 아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꺼이 새로운 궁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수강궁은 경복궁과는 다른 성격의 궁궐이었습니다. 현재 정무를 담당하는 왕이 머무는 궁이 아니라 상왕이 여생을 보내는 궁궐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려함보다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482년 성종 13년 5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왕대비인 정의왕후와 인수왕대비라 불린 소해왕후가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긴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 성종은 수강궁에 거처하는 3명의 왕후를 위해 궁궐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확장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1483년 성종 14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에는 홍문관 은교인 김종직이 창경궁에 상량문을 지어 올렸는데, 이를 통해 이때 이미 창경궁이라는 새로운 궁호가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경궁의 창경은 번창하고 경사롭다는 뜻으로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484년 2월 드디어 주요 정각들이 완공되었습니다. 의정부 자찬성 서거정이 각 정각의 이름을 지어 올렸는데, 전으로는 명정전, 문정전, 순영전, 환경전, 경춘전, 인양전, 통명전이 건설되었습니다. 당으로는 양화당과 여의당이, 각으로는 사성각이 건설되었습니다. 완성된 창경궁은 창덕궁과 담장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궁궐 단지를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두 궁궐을 합쳐 동궐이라고 불렀습니다. 동궐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동쪽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의미를 넘어서 조선 왕실의 핵심 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창덕궁이 왕의 주된 거처였다면 창경궁은 왕족들의 생활 공간이자 특별한 의례가 행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왕은 창덕궁에서 정무를 보면서도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창경궁의 어머니나 할머니들을 쉽게 문안할 수 있었습니다. 창경궁은 특히 왕실 여성들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대왕대비, 왕대비, 왕후 등이 거처하면서 왕실의 내적 질서를 유지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라 왕실의 의례와 교육,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 조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창경궁의 내정 공간들은 이러한 왕실 여성들의 위엄과 품격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각 정각은 위계에 따라 배치되었고 정원과 연못, 정자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궁궐 생활의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특히 통명전은 내전의 정전으로서 왕실 여성들의 중요한 의례가 거행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왕후의 책봉식이나 생신잔치 등 왕실의 경사스러운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란은 조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창경궁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선조가 한양을 떠나 의주로 파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양 도성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먼저 내탕고에 들어가 재물을 훔쳤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의 핵심인 노비문적을 관리하던 장례원과 형조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절망과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광화문으로 달려가 궁성의 창고를 노략질하고 불을 질러 흔적을 없앴습니다. 이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600여 년간 조선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던 궁궐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창경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종대에 정성스럽게 건립된 명정전, 문정전, 통명전 등 모든 정각이 불에 타무너졌습니다.
한치정의 푸른 정원도 왕실 여성들이 거닐던 아름다운 회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7년간의 전란이 끝난 후 선조는 궁궐 복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창덕궁 중건이 시작되어 1609년 광해군 1년에 완공되었고 창경궁은 1609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1616년 광해군 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1624년 이갈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이갈의 난으로 창덕궁은 다시 소실되었고 창경궁도 명정전과 춘희전 등 일부 정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건물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한번 불탄 지 불과 8년 만에 다시 화재를 당한 것입니다. 인조는 1633년 인조 11년에 창경궁의 수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창경궁으로 거처를 옮겨 이곳을 주된 시효소로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 창경궁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 정치적 중요성을 가졌으며 다시 한번 조선 왕실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830년 순조 30년 창경궁에 또 한 번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환경전에서 시작된 불은 함인정, 경춘전, 순문당 등 많은 정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순조는 즉시 복구 작업을 지시하여 1833년에 시작되어 이듬해 4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창경궁에 남아있는 내전 영역의 정각들은 대부분 이때, 즉 순조대에 건설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경궁에서 보는 건물들의 대부분이 19세기 전반의 건축물인 셈입니다. 1907년 순종이 즉위한 후 일제는 창경궁에 대한 파괴적인 개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909년 창경궁 내에 동물원과 식물원이 개원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성스러운 공간이 일반인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1911년 순종 4년 일제는 더욱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궁궐의 이름을 창경궁에서 창경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궁에서 원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권위와 전통이 일제의 손에 의해 철저히 훼손된 것입니다. 이처럼 일제는 창경궁 내에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등을 세우고 일반인에게 관람을 허용하여 창경원을 서울의 대표적인 유원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후에도 계속되어 1983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83년은 창경궁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해 10월부터 창경원에 있던 동물원을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72년 만에 창경원의 이름이 다시 창경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1986년까지 약 3년간 일제의 잔재 시설들을 철거하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박물관, 일본식 건물, 그리고 동물원 시설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명정전 회랑과 문정전 등 일부 정각을 복원하는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복원 작업은 단순한 건물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고증을 통해 조선시대 창경궁의 원래 모습을 최대한 정확하게 되살리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건물의 기단석, 초석, 배수로 등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 기록을 종합하여 창경궁의 복원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창경궁은 사적 제123호로 지정되어 국가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창경궁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문 영역과 외전 영역. 창경궁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정문인 홍화문입니다. 홍화문을 지나면 옥천교를 만나게 되고 명정문을 통과하면 창경궁의 외전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명정전은 창경궁의 정전으로 국가의 중요한 의례와 행사가 거행되던 곳입니다. 현재 명정전은 순조대에 재건된 것으로 조선 후기 궁궐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명정전 뒤편에는 왕의 일상적인 지무처로 사용되던 문정전이 있고 순문당은 태학생들을 만나 주연을 베풀던 곳입니다. 창경궁의 내전 영역은 왕실 가족들의 생활 공간입니다. 이곳의 중심은 내전의 정전인 통명전입니다. 통명전 주변에는 환경전과 경춘전 등 여러 침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전 영역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곳이 함인정입니다. 함인정은 인자함을 품는다는 뜻의 정자로 왕실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고 정원을 감상하던 곳입니다. 창경궁의 정원은 조선시대 궁궐 정원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며 사계절 각각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창경궁의 600년 역사는 한마디로 우리 민족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의 효심으로 시작된 수강궁이 성종대의 확장을 거쳐 창경궁이 되고
임진왜란과 이갈의 난을 겪으며 여러 번 소실되었다가 재건되는 과정은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격화되어 동물원이 되었던 굴욕의 역사는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문화재는 단순한 건물이나 유물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이 깃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재 창경궁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복원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원의 진정한 의미는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효와인의 학문과 예술을 중시했던 조선시대 이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창경궁을 걸으며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명정전의 웅장함에서 조선 왕조의 위엄을, 통명전의 고즈넉함에서 궁중 생활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정원의 자연스러움에서 우리 조상들의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경궁은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일제의 파괴와 왜곡을 이겨내고 다시 궁궐로서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경궁을 보존하고 갖고 나가는 것은 단순히 옛것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을 갖고 나가는 일입니다. 창경궁의 600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창경궁 정신의 핵심입니다. 창경궁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깊은 의미를 함께 느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영원히 보존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